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가르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되어 여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와 어련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록동 학교를 양보하겠습니다. 이상호. 백록동 학교 부자유친하며 군신유리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서하며 붕우유신이다. 우는 오교지목이니라. 각각지하고 신문지하고 신사지하고 명분지하고 독행지하라. 우는 위학지서이니라. 언중시하며 행독경하라. 진군을 지독하고 서천성개과하라. 우는 수신지요이니라. 정기하고 불모기리하며 명기도하고 불계기공하라. 우는 처사지요이니라. 기소부력을 물시어린하고 행유구득이라도 방구제신하라. 우는 천물지요이니라. 다음은 우동사에 대한 노래가 있겠습니다. 위안으로 표암소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를 우리 김양수 군수님을 연결해서 양쪽으로 좌우양으로 상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향 정면을 향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린 소개를 조강 광명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박내호입니다. 소개에 앞서서 우리 피랑서원 임원이나 하서선생 본손님들 또 우리 사랑의 회원단도 가급적 소개를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생략을 하는 쪽으로 가급적 할 것이고 부득이한 몇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한 대로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보본부 유도회장 문영수 선생 오셨습니다. 좌창평 우장성 창평양교 정천교 유완중 선생 오셨습니다.
봉사회장 고달석 선생 오셨네요. 전 전라남도 도청 김희태 문화재 전문위원 오셨네요. 김희태 전화한다고 나갔나? 광주학교 원로 이현호 선생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주에서 요새 한시 시인의 대가로 맡아가신 김용숙 선생님, 사자 선생님 본손인데 내가 대가라 소개를 올립니다. 어디 계신겨? 김용숙 선생 한번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받아주세요.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지금도 한시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문영공파 도의사 김상백 선생 오셨네요. 장성수산사 도의사 박길섭 선생 오셨습니다. 독특한 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백리 군수 김양수 선생 오셨습니다. 최고로 청백리 군수입니다. 우리 순창군에 있는 혼몽제 유성훈 선생 오셨네요. 모두를 다 소개해야 하지만 귀여운 시간을 내기기 위해서 줄이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사장님, 우리 김재수 이사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람선 사랑의 이사장 김재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피람선 사랑의 회원님을 비롯해서 이고장 유림 원로님들 그리고 우상김씨 송치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강연을 하는데 참으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의 25년에 가까운 사랑의 활동 가운데 금년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된 여러 사원과의 교류와 학술 발표도 있었고 피람사원에서 다양한 그런 행사와 발표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양수 전 군수 임면서 본회 이사이신 김양수 이사가 자청해서 총무 일을 맡겠다고 달라들어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그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하서 일대기 저술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피람서울 홈페이지를 추진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해서 이제 회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동화 꿈나무 재단에 찾아가서 2천만 원의 그런 지원을 받기로 이렇게 했고 또 피람서원 박병호 원장님을 찾아뵙고 주신 그런 책도 받아오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피람서원
원장님이신 박병호 원장님이 지난번 춘향제 때에 1,000만 원을 후원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1,0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학꿈나무 재단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필요한 소원의 서적을 정리하고 하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김씨 정치인이면서 본회 회원인 정재, 김상덕 정치인이 아주 사나이가 돈이 없다 소리를 듣고 선수 말하자면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회보에는 뒤늦게 해서 씻지를 않았습니다만은 평생을 피람서원을 위해서 헌신해 온 노강 박명호 선생이 이번에 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참 사나이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제부터서는 사나이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기 지금 김양수 전 군수가 아주 발벗고 달라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아주 잘 추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피랑서원 활동이 사랑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김양수 전 군수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림하고 이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저희들이 참 대단한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신광조 대표님인데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주 일고를 나오셨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정책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1985년도 제29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셨고 전라남도 감사원을 거쳐서 주로 광주광역시에서 2013년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기획관, 도시계획교통국장, 상수도 본부장을 역임하셨고 광주 문화수도 만들기, 지역 특화산업으로 광산업 육성, 폐선 부지를 걷는 푸른길 만들기, 한국전력공사 나주 혁신도시 유치 등을 기획하고 주도하셨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 의사 정원 지원 등 국가와 지방의 정책을 등을 놓고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열중하셨습니다. 특히 인천 사랑의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인천을 비롯한 호남의 근대 대단히 훌륭한 인물들 고아 송진우, 백관수, 그 다음에 현준호, 김준현 등 호남의 여러 선각자들에 대한 많은 글을 써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아가지고 많은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풍부하시고 그야말로 참 어떻게 보면 기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이디어가 아주 기발하신 분입니다. 오늘 강연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뭐죠? 성명이 안 좋대. 그대로 놔두시오. 여러 선배님들, 어르신들 인사 올립니다. 이렇게 날씨도
비 오고 굳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대에 제가 뭐 강의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다 대부분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후배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구나, 이런 후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봐주시고, 저는 오늘 강의를 한 가지는 오늘 새벽에 지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인가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순간순간에 무슨 일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가 그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직생활 할 때도 저의 부서의 그 업무에 정해진 건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르신들께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실 것이고 건강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오리무중 같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가 전문 의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강주와 전남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들이 지역에 우리가 원로 또 선배 유지로서 지금까지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했었던 분으로서 지금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어린 후배의 짧은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강의 시간이 어떻게 되죠? 강의 시간이 시간이요? 네. 1시간. 1시간 60분. 예, 저는 대단히 오늘 소개해 주신 김재선 선생님께서 가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걸 좋게 표현해서 저보다 약간 긴 기질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고시 공무원들이 5급에서부터 출발합니다. 5급에서. 그래가지고 5급에서 출발해서 보통 잘못해도 한 2급까지 아주 도둑질해서 잡혀가지 않으면 2급까지는 하고 물러납니다. 2급. 그 중앙부처의 기획까지 실장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신 분은 1급. 그리고 이제 저희 29회 행정고시에서 부총리가 2명이 나왔고 장관이 4명이 나와서 100명 중에서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꼭 행정고시 출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0m를 앞으로 출발합니다. 그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5급에서 출발해가지고 2번 승진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3급 공무원, 3급이 우리 시도의 국장입니다. 국장으로 하고, 그때 이제 제가 명예퇴직에서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통의 경우에는 제 능력 부족이고 별로 못하다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어떤 거냐. 저는 제 인생의 슬로건이 2가지입니다. 2가지. 한 가지는 뭐냐. 제 이름이 빛강자 아침 조거든요. 신광조인데, 제가 굉장히 미친 끼가 많이 있습니다. 미친 끼. 그래서 그 광자를, 빛강자를 미칠 강자, 강염 소나타의 강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한번 딱 보이면은, 일이 보이면, 내가 지상에 먹이가 보이면은 그대로 수직낙하합니다. 수직낙하. 전속력으로. 그러듯이 한번 제가 일이 보였다 하면은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공직사에서는 아주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재고, 비교적 위험성이 없는 큰 일을 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 미칠 강자니까 그 일을 보이는데 안 하면은 너무 자신이 괴로운 겁니다. 괴로워서 이제 그런 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의 인생 팔자는 못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하느냐, 그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왜 공부를 하는 것이 뭐일까? 우리 공부를 막 하죠. 공부를 해야 사는. 근데 저는 공부를
공적 부조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부조. 그래가지고 공부라는 한자를 한문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해보세요. 공부가 뭡니까?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공부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인도의 불교 쪽에 산스크리트에 보면은 그런 공부라는 한자를 한국, 중국, 일본이 다 틀리겠습니다. 공부라는 한자를. 그런데 거기에 의원이 공정할 때 공자에다가 떠받칠 부자, 공부 그런 한자를 그쪽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라는 것은 내가 뭐 잘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출세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뭐 과거 시험 합격하려고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고 공적 부조다. 공적 부조. 내가 배워가지고 세상을 빛내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도움을 주는데, 또 하다못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벌게 하는데, 그거에 쓰는 것이 공적 부조 공부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한문을 비교적 공부를 꽤 한 분이 저 도올입니다. 도올이 그 한문이 도올이 서울의 대강 중학교 나왔는데 그 암기력이 굉장히 좋고 아주 집념이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 도올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뭐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암기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집념이 그리고 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이 팔굽혀펴기를 양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팔굽혀펴기를 100개라고 100개. 그렇게 할 정도로 도리 상당히 괴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근데 그 공부라는 한자를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표현하는가 했더니 공부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두 가지 슬로건에 한 가지는 제가 미치지 않고는 미치지 못한다. 불광불급.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배워서 남주자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무엇을 부족하냐? 그런 것을 잡으려면은 치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직관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세밀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런 걸 하는 데는 부족했지 않느냐. 우리 여러분들의 중추적인 일을 하고 계시기는 제가 김양수 우리 회장님을 우리 전남도청의 기획관실에서 제가 모셨습니다. 김남수 회장. 그때 옛날로 말하면은 우리 기획계장이 누구였냐? 장선 국회의원하는 이기호 씨가 기획계장. 그 다음에 우리 김양수, 그때는 젊으셨죠. 훨씬 젊으셨는데, 차석이에요, 차각. 우리는 차석을 차관이라고 그래요, 차관.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기획계장은 보통 고시 출신하고, 고시 출신 아닌 분 중에서 제일 똑똑한 분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기획계 차석. 그리고 고시 출신들은 사실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보완해주고. 근데 김양수 차관이 어떤 점이 이분이 제가 뛰어나는 걸 아느냐면은, 도청에서 그렇더라고요. 김양수 사람은 뭔 신인가 전지전능하다고. 못하는 게 없다. 무슨 숙제 오다를 내려두든지 지사가 딱 말 한마디 하면은 딱 가서 한 사흘 되면, 이틀 되면 딱 그걸 바치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은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잖아요. 문서를 딱 맞춰오는데 작품을 만들었고, 도대체 이 김양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된 사람이냐? 머리가 천재다. 천재.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천재도 머리도 좋을 겁니다만은 평상시에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관련된 뭐 신문 스크랩 자료, 뭐 행정 논문 이런 것을 싹 해가지고 평소에다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정해놓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출제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기본 지식 플러스 본인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겹쳐가지고 만들어내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평상시에 본 사람 같으면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군수는 하셨으나 더 잘 됐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잘 되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사람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중요한 리더예요. 그런데 정치 리더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 리더,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있죠. 실제로는
제가 좀 그 사람들 폄하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없고, 뭐 국회의원들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국회의원들은 한 번 하면은 계속 하려고 그래요. 계속 하려고. 근데 그걸 정치인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국민들, 유권자들이 날카로운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 정치인들의 수준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딱 그 일반 우리 국민들의, 주민들의, 시민들의 수준에 맞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다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또 한 번 더 하려는 것밖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깨어났어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깨어나서 아이고 그런 것이 뭔 필요가 있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뽑아야지. 알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서 잘 뽑아낸다면 어떤 한 지역은 굉장히 빨리 발전합니다. 그게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 군수, 도지사죠. 도지사, 시장, 광주시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만의 역할은 안 되지만은 국회의원이 꽤 상당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곧 또 내년도에 2017년 되면 선거 또 오죠. 그러니까는 여러 어르신들께서 뭐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 보수냐, 진보냐, 뭐 이제 김건희가 무엇이 특검이냐 아니냐, 뭐 하냐 그런 것 좀 따지지 말고 누가 진짜로 우리 자식들을 일자리를 잘 만들 것이냐, 우리의 이 지역을 저는 공무원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 이것이 진짜 안타깝고요. 우리 이 전라도가 예전에 경제적으로 여기가 물산이 풍부해가지고 그런 산업화 시대가 되기 전에는 전라도 사람들만큼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고 인심이 좋고 살기도 좋고 그런 곳이 없었어요. 다른 데는 비교도 안 돼요. 정말 경상도 뭐 이 산골 지역 가면은 할 것이라고 하면 하전밖에 없어요. 하전, 강원도. 그런데 전라도는 농토가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래도 우리 전라도에서 정말 인심도 좋고 또 훌륭한 인물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것이 우리 전라도가 여러분들 어떤 것이 제일 큰 아픔입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본 생각하는 글 중에서 제일 아픈 글이 어떤 글이냐? 구례나 곡성이나 이쪽에는 6.25 동란 때 인민위원회 거기하고 소위 말하는 빠치산을 포함한 그런 위원회하고 우익 쪽 군경하고가 6.25 앞뒤로 해가지고 몇 년간 계속 사람들이 서로를 죽인 거예요. 서로를 죽인. 근데 저는 고향이 해남인데 해남은 산간 지역에 비해서 좀 덜하고 자음까지는 우리 이념 대립이 아주 피비린내 났던 곳이 뭐 이쪽에는 산지역, 장성, 그 다음에 하순, 곡성, 자음. 근데 해남도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6월에 되면은 여러분 자운형꽃 아십니까? 자운형 콩밭에 심은 자운형 키가 이제 우리도 키보다 더 크는데 그 어디로 데리고 가냐 서로가. 낮에는 자운형 밭에서 인민 쪽 자익 쪽 사람들이 군경의 사람들 가족들까지 거기다 데려다 놓고 총이 없으니까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밤 되면 또 군경이 또 반대로 그럼 눈에가 불이 나죠. 눈에 불이 나면 또 죽입니다. 이걸 정말 제대로 많이 겪은 곳이 전라도입니다. 벨트 피비린내 나요. 그리고 정말 저는 우리 강주나 실제로는 전라도나는 한 식구들 한 통속이에요. 그런데 80년 5.18에 대해서 말도 많고 아주 진짜 애절하고 슬프고 그런 것이지만은 그걸 놓고 정권을 잡아서 정치를 해서 자기가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척하고 또
우리 저 뭐 강주 사람들은 어떻게 그 5.18 때 싸웠냐?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런 저 공수부대 투입이 이제 결국에 잘못된 건데, 그때 강주 사람들의 심정을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군인이 한다는 겁니다. 군인. 그리고 그런 가운데 강주 사람들이 그때 심정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더러운 놈은 세상 살아서 못하냐, 이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런 일이 비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민주화를 위한 가치에 있어서 강주가 큰 몫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5.18이라는 것을 겪고 나서 강주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또 강주의 생각들이 전라남도, 전라북도로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어떤 거냐? 허무주의, 패배주의. 이런 놈 세상, 뭔 놈 세상, 이런 놈 세상에 다 있다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지나치게 그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치가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줍니까? 정치는 지구들이 그 자리 차지하려고, 권력을 누리려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정치고, 그 정치 중에서도 가장 큰 그 작동을 하는,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작동시키는 장치가 이념입니다. 이념.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분단 국가니까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 것이다마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반공교육도 많이 받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아주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나, 또 저기 저 마르크스 레닌이 만들어 해가지고 그걸 차용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온 것이 저기 김일성 3부자입니다. 3부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그 뚜렷한 그런 대결이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어떻게 가냐, 그 올더 캐치하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 자유하고 평등이라는 걸 두 개를 놓고 어떤 가치가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약점이 훨씬 많은 것이, 자본주의도 물론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이 전 세계에 판명이 됐어요. 판명이 돼가지고 지금은 저 공산주의, 우리가 소련도 러시아도 그렇게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고 그런 기본이면, 아무튼 그런 와중에서 우리 저 강주 뭐 전라도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강하게 그런 이념에 매몰돼가지고, 저는 똑같이 둘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도 쪽에서 국민의힘을 70%를 찍었어요. 원래 이 정치는 굉장히 이렇게 균형을 이루려면은 47대 53 정도, 48대 52 정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기질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리버를 해가지고 자유거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이렇게 뭡니까, 규격에 짜있는 안정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40대 53 이런 정도가 선거를 하면 신기하게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서울 같은 선거하면 딱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상도는 70%,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딘지 아십니까? 강주 80%, 90% 해버려요. 90%. 그게 뭔 정치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거 돼서 이제는 우리도 좀 깨어나고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하고, 그런 벽을 깨지 않으면은 우리 저 강주 전라도에서, 저는 지도자는 어느 곳에서도 나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나오면 그렇지만 그런 상관없는데, 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강주 전라도. 나는 저기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래요. 자꾸만 당신들은 저기 저 정치하는 놈들 따라다니지 말고, 그 사람 그렇게 하라고 놔두든지, 당신들이 대장으로 가든지, 우리 강주 전라도가 어떻게 살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당신들 그것을 하여튼 미친 듯이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서
이용하는 것이 정치다. 왜 당신들이 맨날 그 사람들 뒤에 똥개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저는 어르신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돈도 있지만은 돈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 우리 근데 건강이 지금 딜레마에 와 있어요. 딜레마에 와 있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이 건강할 수 있는 평균적으로 사람에 다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나이에 어떤 65세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죽는 것은 언제 죽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가 있으면은 대충 82세니까 17년간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는 뭐 내가 몸이 아프면은 죽을 것 같지만은 잘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갭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생겨요. 요양병원. 여기 들어가서 70세 이상이 돼가지고 70세 이상까지도 걸을 수가 있어야 돼요. 걸을 수가. 이동성이 확보되는데 걷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고. 그래도 내가 말 중에서 뭡니까? 이렇게 내가 살고 있어서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도움을 받고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유망한 사업 중에 뭐냐? 일본이 지금 발달한 게 뭐냐면은 일본은 우리보다 이걸 좀 더 일찍 맞이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자치단체 같은 데 보면은 고령화 사회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의자를 잘 못 걷는 분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드는 산업이 일본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건강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냐? 받은 겁니다. 받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그래서 요즘 건강에 많은 이론이, 여러분 다 아시겠죠? 88, 99, 234. 99세까지 88하게 살다, 2, 3일만 아프다, 가자. 사자는 죽어, 사자. 이게 많은 사람의 희망이죠, 희망. 근데 그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건강도 실력이에요, 실력.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아는 것만 하면 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행해야 돼요, 진짜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 신체적 건강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 건강이 있어요, 사람의 정신적. 사람의 정신하고 신체가 그렇게 분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진짜 오신 분들, 내가 존경스러운 게 뭐냐. 사람이 마지막에 늙는 게 뭐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배울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내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다. 나는 더 배워야 쓰겠다. 설령 이 지식이 나에게 직접 도움이 되든지 말든지, 내 돈벌이가 되든지 말든지 배워야 되겠다는 그 욕구만 있으면은 그분은 살아있는 것이죠, 청춘이. 근데 나는 아무도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이런 게 이제 결정 문제인데, 거기에서 배워야 되는 욕구하고, 세 번째 건강에 사회적 건강이에요, 사회적.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참 묘한 존재해가지고, 사회적 인간이 같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살아. 인간 특이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이란 말인데, 그래서 우리 말로는 더불어라는 것이 그걸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인간이 끌리는 마음속에 더불어라는 것이 사실 있는 거예요. 더불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불어 건강 이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지만이 인간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육체적 건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균형입니다. 균형. 무엇든지 가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것이 건강입니다.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너무 가하면은 좋지 않다. 음식도 뭐 지방, 단백질 뭐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육체적 건강은 모든 것이 항상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그 갖고 나가는 건데 그런 습관을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습관을 늘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신적 건강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로 어디서 오느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가장 큰 원인은 어디가 있냐?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남보다도 더 자신을 나타내 보려는 욕심. 남보다 더 이겨보려는 욕심. 우리가 하는 명예욕 같은 거 이런 욕심들이 사람을 스트레스를 만들고 사회적 건강은 다 함께 살아가는데 사회적 건강에서 이게 안 되는 것이 자기한테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쪽에서 오느냐?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사회적 건강에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일 하여튼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이 1번이 어디입니까? 1번이 부인입니다. 부인이 여자들이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되면은 별로 남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남자를 씹어봐요. 근데 남자들은 묘하게도 여자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꼼짝을 못하는 존재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1번이 부인이니까 부인한테 무조건 져주고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자식들도 여러분들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 자식들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입니다. 인생.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만 보이고 내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만 보여주면은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 것을 해준 겁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라는 것을 말해서 자식들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돈 기어이 모아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자식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애쓰는 분들. 여러분들 이제 인생을 살면서 다시 하시니까 자식들한테 돈 많이 남겨준다고 해가지고 절대 자식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돈이라는 것은 벌지를 모르는 필요성을 못 느낀 사람은 돈이라는 것은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것이 돈입니다. 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줘가지고 맨날 여러분들 부모들 처사 많이 남겨주면은 10중 8구는 자식들한테 쌈만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쓸 것도 없습니다만은 돈이 많이 계신 분들은 친구들 밥도 사주고 해주고 그냥 팍팍 써버려 팍팍 써버리고 이것이 나의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채식만을 고집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스님들 있죠, 스님이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스님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스님들은 전부 법정 스님 78세 다 짧아요. 수명이 왜 짧냐? 채식 때문에 그래요. 채식은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균형이. 두 번째로 먹을 때 즐겁게 먹고 즐겁게 먹으면서 또 말하는 것은 안 좋아요. 먹을 때 말하는 것은 사람이 소화 기능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로 되버리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은 제일 약해지는 게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먹으면서 말하지를 마시고요. 너무 또 노인 되면 저도 그러는데 이제 냄새가 나니까 맨날 마누라가
냄새 난다고 잘 좀 씻으라는 것이 많은 주문이죠. 근데 건강에는 너무 자주 씻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씻는 건 좋지 않고 적당히 씻어야 되고 또 그 씻을 때 그 이런 비누 같은 것을 약한 것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송혜성 아시죠? 송혜성이 90살 넘어서 하시지만 저는 송혜성이 원래 그 100세 넘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92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양반은 날마다 목욕을 해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목욕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여러분들 너무나 깔끔하고 깨끗한 것도 좋지가 않아요. 적당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주무십니까? 똑바로 이렇게 누워 주무십니까? 그것도 좋지 않아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거 있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옆으로 이렇게 자는 것이 더 좋아요. 이거 누구 얘기냐면 동맥경화 이런 게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많이 지금 죽는 게 우리는 암으로 생각하지만은 혈관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혈관 질환에 지금 있다는 것이고요. 당분 노인 되시면 당분이 자꾸 땡겨요. 당분이 땡기는데 당분이 이게 또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췌장이나 담낭 쪽에는 지금 당분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하니까 지나친 당분의 섭취는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고단백 노인 되면 또 여러분 또 고기를 드셔야 돼요. 고기를. 그런데 또 지나치게 또 고기를 또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고단백 음식을 많이 하면 칼슘을 이렇게 배출을 시켜요. 칼슘을 배출해 가지고 그 신장에 문제를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고요. 예, 사시면서 두 가지를 안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내가 옛날에 과거에 어쨌다 뭐 있는 거 옛날 가오를 잡는 거 옛날 그거 안 하시는 게 좋고 옛날 추억에만 젖어 있는 것은 굉장히 안 좋아요. 추억에 젖지 마세요. 추억에 젖지 말고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잠을 주무시는 것도 안 좋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안 좋고 되도록이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식사 후에는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낮잠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노화를 빨리 합니다. 이게 승부가 뭐냐면은 이 노화를 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노화를 시키는 요인을 누구나 다 주어져 있는데 그 속도를 가속 페달을 안 밟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의 가속 페달을 안 밟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여튼 걷는 운동을 사람이 왜 못 걷냐? 걷지 않으니까 못 걷는 겁니다. 걷지 않으니까 계속 규칙적인 운동을 걸으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틈나면 걸으시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그 우리 삶이라는 것은 전부 다 노화의 그 가속 페달을 밟게 돼 있어요. 밟게 돼 있어요. 돈을 벌라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중독시키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독. 여러분들 뭡니까? SNS 보면 짜릿짜릿하고 새로 모르는 소식 나오고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흥분이 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노화를 시키는 가속 페달을 밟게 하는 겁니다. 천천히 산책한달지 재미없는 것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식습관은 진짜 중요합니다. 식습관은 중요하니까 자극적인 음식, 너무 많이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하시다 때 여러분들은 하여튼 골고루 맛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담백한 것 이런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건강하게 드시고요. 체중을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인데 진짜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안 좋고 너무나 근데 저도 보니까는 나이 드시면 체중이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빠져나가니까 체중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술은 제가 볼 때는 음주운전 안 걸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음주운전 안 걸릴 정도 괜찮은데 그걸 계속 드셔보다 날마다 쪘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술은 주로 간에 영향을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간의 능력도 천차만별해 가지고 고래처럼 날마다 술을 먹어도 실제로는 끄떡없는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 이건 진짜 어떤 타고난 거예요. 그 간의 기능이 좋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계속 술을 여기 막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상을 탄다 이렇게 먹은 건 또 습관적으로 술을 나는 꼭 그 한 컵씩 반주할 때 한 컵씩 먹은다 이런 것은 안 좋다는 것이죠. 담배 피시는 분 계십니까? 담배도 이게 참 소음은 안 나는 살인자 해가지고 담배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 저도 담배를 못 끊고 있어요. 저는 왜 못 끊냐? 제가 누가 나 읽어주지도 않는 글을 쓴다고 해가지고 새벽이면 한 3시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앉아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면은 담배만 한 대 피면은 내가 멋진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담배 못 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담배 한 2개 피고 오죠. 그 여러분 몸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 가는 거. 지가 이제 결국 깨굴락 해가지고 거기 해봐야 사람이란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이란 것이 사람이야. 결국에 다 아파봐야지 그때서 깨닫는 것이 아이고 맨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는 12.2년, 여성의 경우는 14년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14년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14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14년이. 그러니까는 오늘 진짜 제가 모르겠는 거 있어요. 이거 너무 세상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는데 거의 사실일까 아닐까. 거의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뭐 세상에 모르는 것이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 그런 맥스 장사 미치고 산다는 그런 건데 그걸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개똥발에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고 그래도 사는 데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죠. 살아야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많이 중독돼 있다. 중독. 아까 말한 담배 중독과의 절연, 이별. 그 다음에 욕심과 분노. 여러분들 있죠? 어떤 친구들한테 화낸다고 그 친구가 고쳐줘요? 욕심, 분노를 되도록이면 버리는 거죠. 수면 부족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니 거기 좀 묘하게 저도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만 새벽이면 눈이 깨져요. 그건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면 부족 실제로는 중요한 게 인간관계, 애곡된 인간관계 이런 쪽이 굉장히 하여튼 큰 영향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어떨 때는 시기 질투로도 가는 수도 있고 한쪽으로는 또 자신을 자아가는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하여튼 안 좋고 그 다음에 세상을 두 종류로 나뉘는데 맨날 긍정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참 옆에서 보면 심란하긴 하고 어처구니 없긴 한데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맨날 부정만 해요. 하는 것이 부정하고 남을 그냥 어떻게 비방하고 씹고 욕하고 이것밖에.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SNS 보십시오. 거기에 나온 75%가 정보도 아니고 직도 아니고 남을 그냥 공격하는 거야. 남을 윤석열 요한 놈 반틈, 이재명 요한 놈 반틈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이 시간에 그것을 하는 것에다 자기 온 정열을 쏟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부족 같은 것도 보면 운동이 부족이 되면 염증이 증가해요. 염증이 증가하면은 어디로 연결되냐? 대사 질환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서 몸이 균형이 깨지면서 일어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게 하자. 그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오다 보니까 이제 1999년 2000년도에 1월 4일 날 서울에서 감사원에서 제가 전남도에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을 그래도
좀 사람 욕심이 있는 곳이 감사원이에요. 감사원. 그래가지고 감사원 인사팀이 전남도청에 앞에 와가지고 저기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전남도청의 젊은 한 고시 합격해가지고 한 1, 2년, 2, 3년 된 친구 중에서 좀 도둑질 안 하게 생겨있고 좀 바르고 정의로운 친구가 누구냐? 이걸 어디 가서 찾느냐? 술집에 가서 찾는 겁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원 인사팀에서. 그래갖고 지금도 잊어보지 않는데 박수영 그 사람이 도청 앞에 술집에 가서 전남도청 직원들하고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이야기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당신을 다 지목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강규 그놈 아주 감사원 데려가면 일 좀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뭡니까? 지목이 됐어요. 지목. 감사원 인사팀. 그래가지고 뭐 저는 전남도에서 몇 사람들은 우리 전남이나 강주시라는 데가 얼마나 하여튼 이상한 데냐면은 제가 흉 좀 볼랍니다. 우리 고시 출신을 합격을 하면은 고시 출신들을 공무원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는 공개 채용해서 된 그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보직을 우선 해주게 돼 있어요. 우선시로. 그런데 전남도청에 사무관 계장 자리 하나 생기려면은 그 자리를 놓고 여럿이 경합을 합니다. 뭐 시골에 있는 사람, 또 전남도청 자체에 있던 사람,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 아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주동식이라고 나중에 전남도청 기획계장하는 친구인데 26개월 동안 무보직이에요. 보직이 없어요. 보직. 우리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직이 없고 그냥 보직이 없는 사무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다른 부서에서 일 바쁜 부서에 있으면은 데려와서 이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마 저놈이 저기에 앙심을 먹고 감사원으로 가서 전남도청 그것은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이제 꼭 갈라놓고 하는데 저는 뭡니까 그런 규제 행정 이런 것 하는 것은 뭐 도둑놈 나쁜 놈들은 잡겠는데 그 공무원들을 이렇게 잡는 것은 제가 적성이 안 맞다고 그때 얘기했는데 거기 저를 인사 책임자가 제 집을 3번 와가지고 당신 가자. 그런데 그 시절 저랑 같이 갔던 전국에서 17명이 왔는데 다 잘 됐어요. 다 잘 돼가지고 감사원장도 지금 하고 있고 감사위원이 차관급이면 감사위원 차관급이 5명이 되고 뭐 그렇게 다 되고 또 우리나라는 절대 우리나라 엉터리가 뭐냐 기득권 한번 잡은 친구가 기득권을 흔쾌히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보통 중앙부처에 힘 있는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투텀을 합니다. 투텀이란 뭐냐? 60세에 정년을 하면은 그 정년을 끝내고 나서 월급은 2배, 일은 반밖에 안 되는 직으로 옮깁니다. 뭐 그런 기간이 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관 같은 데 전부 다 어디 감사가 없는 직장을 감사를 싹 차지하고 가고 한 번 텀으로 갑니다. 한 번 가서 또 하고 또 한 번 해요. 또 한 번. 두 텀을 6년을 하는 거예요. 6년을. 정년을 해놓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작태입니다. 작태. 그러니까 밑에서 하는 사람이 언제 승진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나는 자기 자신은 양보를 하거나 좋게 하면 양보를 하고 또 자기를 좀 더 거창하게 하면 자기를 버리고 나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저도 그때 갔던 17명 중에서 뭐 특별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차관까지 하고 투텀을 다 했어요. 투텀. 근데 저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강주 전라남도에 갔다 전라남도 다시 가면은 다시 내려가면은 좀 어색할 것 같고 뭔 사람들이 너 또 여기 갔다 또 왜 왔냐 막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강주시로 도망간 거예요. 강주시로 전라도. 나 고향에는 가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나 고향.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왜 우리 전남도하고 강주시는 이렇게도 못 사냐? 나는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나는 진짜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뭐 때문이냐? 그래서 내가 뭐 얼마나 능력이 있겠지만 이한 목숨 바쳐서 내가 강주하고 전남을 한번 발전시켜 봤었다. 내가 한번 해봤었다. 내가 한 거 그랬더니 감사원에 계시는 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은 거예요.
너 절대로 가지 마. 왜 너는 강주로 가냐? 전남도보다도 강주시가 더 날당고들이 싹 강주시가 와 있어요. 전남도에서 인사하면은 저 강주시로 해가지고 어떤 전남도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령이 좋고 힘께나 쓴 사람들이 빼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강주시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강주시가 우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강주시는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장신 같은 사람은 가면은 밥 돼가지고 어디 가서 거기서 뭐 숨이나 켜서 자잖아. 가지마, 제발. 어떤 내 선배는 이제 감사에는 온갖 직종들이 다 있는데 서울 약대 나온 분이 강주야. 강주 일고 출신. 너 가지마. 감사에 가면 투서가 아주 날라오는데 제일 많이 투서 1등이 강주시, 2등이 전라남도예요. 투서를 갖고 감사에 좋은 자료로 되지만은 감사한 사람은 투서를 오면 그걸 좋게 보고 써요. 아이, 새끼들 아주 더러운 짓거리 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투서가 많이 날라온 곳이 진짜 살기 힘든 곳이. 근데 그것이 강주 전남이 1위 압도적으로 딴 데 일본 여러분들 일본을 여러분들 저기 짚어보죠. 일본 이 새끼들 나쁜 놈 새끼들인데 근데 일본이 물론 나쁜 점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본은 우리 진정모함의 7분의 1이에요. 7분의 1. 인구 비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저기 그런 걸 맡아서 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 헐뜯고 싸우고. 언제나 저는 균형적인 시각을 보자.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이 진짜 훌륭한 점도 또 많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그러는데 또 약점, 거기 못지않게 약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돈이 논삼은 배 아픈 곳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누가 잘못된 그런 약점이 있고 그러는데 그 안 좋은 속성이 제일 많은 곳이 강주 전남입니다. 강주 전남 여러분들 진짜 살기 좋고요. 강주 전남은 내가 딱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월급쟁이, 나라에서 주는 월급쟁이 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전남이. 월급은 똑같이 나오죠. 그 대신 물가 싸죠. 강주 전남 사람들 일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하니까 좀만 강주 전남에서 일 열심히 하면은 툭 튀어나온다. 그런데다가 별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부지런하지가 않아. 우리 어머니들만 부지런해, 강주 전남. 남자들은 다 다른 사람 먹어. 그러니까는 그 직장에서 마찬가지. 직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아주 경쟁이 그야말로 실력에 의해서 경쟁이 된 것이 아니라 무슨 알은 강주 일고 상업에다 그냥 끌어주고 뭐야 고성사하려고 끌어주고 한평사하려고 끌어주고 이래버리니까 일을 안 하는 그런 어떤 풍토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로 시도시사를 제대로 하려면요 한 놈이라도 뭐 좀 뛰어난 놈 고시공 학교라도 한번 테스트 해봐가지고 잘 일을 뼈빠르게 시켜먹어야지. 뼈빠르게 시켜먹어. 그런데 2년 동안 가서 놀고 있으라 했다고 이게. 그런 아주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들으면서 제일 서러웠던 이야기가 뭐냐. 제 상사한테 신강도 너는 왜 시장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했어. 제 상사한테. 이 사람아, 이 눈치 없는 사람아, 공무원들은 딱 상사가 시키는 그것만 딱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참말로 이상한 놈이구만. 시키지도 않는 일을 기어이 찾아서 해. 그래갖고 뭐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제 제가 감사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뭘 알았냐. 지금처럼 정보와 인터넷이라는 것이 싹 이 세상을 갈아엎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1994년도에 독일에서 선정한 하나가 정보 인터넷에서 나온 정보 예술이라는 거야. 멀티미디어라는 것을 기어이 우리 강주 전남이 잡아했어요. 강주가 잡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가 만든 다음에 그런 것을 같이 찾아가면 직원들이에요. 누가요? 상사는 나는 혼자 월급 나오면 그 책 가지고 혼자
외국책 사다가 저는 또 공부를 또 잘 못해요. 공부를 너희도 안 좋은 놈이 이상 같다. 밤새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시도를 사람 어지간한 사람 또 나는 참 모르는 사실인데 자네는 무슨 이런 거 알아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야 맞지. 했지 아직도 무슨 이야기 갖고 와갖고 저 사람 머리만 놓고 이게 맞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강주 계시는 거 강산하고 있죠. 강산은 또 에피소드가 제가 서울에서 그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그 조선일보 딱 신문에서 이제 4시간 나오고 저를 딱 타고 오는데 조선일보의 면회가 빛이 산업이 된다는 것이 경제면에 딱 실렸어요. 아이고, 광산업이 빛산업이 산업이 된다고. 그 다음에 광주, 빛광자 광주. 또 제 이름이 신광주 아닙니까? 아이고, 이 광자가 세계 트리플. 이게 맞아? 기억이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자마자 제가 그때 강주시청에 왔다가 제일 먼저 맞은 거 유통을 담당하는, 지금 없어요 그렇습니다만은 유통을 담당하는 상정과장을 저를 주더라고요. 상정과장. 아니. 승진을 그렇게 안 시켜줘. 사무관 와가지고 했더니 감사원에서 왔는데도 한 10년 동안 그냥 어디 가서 너 하든지 말든지 냅도 불고 놔도 불더니 그래갖고 첫 번째 맡은 보직이 상정과장이에요. 상정과장이 뭔 일 하냐? 백화점에 물건을 이렇게 정리정도 안 해놓고 쌓아놓으면은 그 불법 거래를 해서 뭐 단수와 끝발 부리는 게 상정과장이에요. 상정과장이 여러분 그런 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강주 시민의 30%가 유통업에 종사하고 살고 있어요. 골목 상권에 그래가지고 시장 상해가지고 그런 일은 어디다 다 처박아 불고 맨날 어디가 단속 나가가지고 그런 일. 근데 이제 그 상정과장을 하다가 제가 상정과장 하다 제가 관심이 있던 이 정보화라는 것을 강주에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광산업이라는 것을 잡았는데 광산업은 나중에 다 자기가 했다는데 안 사람이 대학교 교수 누구 안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 김병기 선생님 그때 이제 이분은 정보화에 앞장서서 했던 분이고 정보화. 이번에 스케치프레이가 뭐냐? 산업화에 뒤진 강주, 전남을 정보화는 앞장서죠. 우리가 정보화까지 뒤질 수 없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광산업은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인터넷이 돌면은 뭔가 이게 빨리 돌아가는 그 통신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광통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광산업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그 시장님이 제가 그 보고서를 써갖고 갔더니 자기 친척도 하순스 강산해가지고 나도 강산에 대해서 설찬이 한다고. 당신 그 강산업 사양산업인데 뭐 이런 걸 하냐고. 어느 날 이제 제가 미치기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저는 포기 안 하는 거야. 내가 포기 안 하는 거야. 내가 산자부 장관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산자부 또 이제 관료들이 아이고 강주가 강산업 근데 뭔 기반이 있다고 이거 한다고 말도 안 해서 하지도 마시죠. 이거 하려면 그거 하려면 저 국민아 대구나 그런 데서 한 게 낫겠어. 강주가 뭔 강산업 이름이 강산업이야. 이름 좋은 놈 같은.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나라가 좁아가지고 뭐 물론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긴 한데 전부 다 사실 어디에서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 장관한테 갔더니 장관이 차관을 불렀어요. 차관보를 불렀어요. 김대중 DJ가 대통령이 됐는데 DJ가 자기를 장관 시켜줬는데 얼마나 강주 전남이 한심하냐. 하나도 정부한테 우리 이것 좀 해주시오. 이것 좀 하려니까 좀 잘 해주시오. 그러면은 장관으로서는 그 건의사항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장관 대통령 눈치를 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그걸 알아갖고 이 새끼들 내 고향에서 나를 키워준 고향에서 건의 왔는데 너희도 안 해줘? 이 새끼들 그러면은 강주 전라도 사람이 많기도 포진도 했고 DJ가 또 전라도 사람을 보면 다 데려다 심어놨으니까. 근데 한 건이 안 올라온 거야. 한 건이. 그런데 장관이 그러더라고요. 차관한테. 당신들이 장관 입장에 생각을 해봐라. 처음으로 한나 이거 강주에 강산업 하나 올라왔는데 당신들이 무엇이 객관적인 여건에서 분리하고 뭐 점수가 안 나오고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미끄러보면 되겠냐.
그래야 제가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강주의 강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했어요. 그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것도 그 진짜로 또 치밀하게 연구해가지고 했으면은 지금보다 강주 광산업이 훨씬 더 대표적인 얘기인데 이 공직자들이 저는 뭐 제가 뭐 기한만 해서 처음에 발언만 올렸지 그걸 제가 맡은 또 오지도 말하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홍해나 날라가 봤어. 자기들의 공을 반분이 될까 봐서 신강이 넌 오지도 마. 여기 딴 데 가서 딴 데서 놀아. 이렇게 해본다면 이렇게 해버려. 그래가지고는 그 뒤로는 그거 제가 잘하면은 뭐다로 내가 성가시켰냐고요. 하지도 않고 그냥 푸르시 하여튼 뭐 연필하고 있고 뭐 예산서나고 이거 그게 되냐고. 문화도시, 강주 문화도시. 뭔 놈 강주가 문화도시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제가 원래 그쪽에 뭐 음악이나 미술 이런 데도 관심도 많지만 꽤 앞으로는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이게. 돈도 될 것이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도청에 옮겨가고 한 그 7년간인가 가만히 있어요. 전남도청. 누가 저걸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거. 그대로 기념탑으로 보존할 것이냐 어떻게 고민을 안 해도 고민을. 저는 그래서 전남도청에 이렇게 쫙 걸어다니면서 뭔가 저 전남도청을 갖다가 내관 우리 저 강주 발전 내관으로 쓰였다. 그래가지고 문화도시라는 것을 만드는 계획서를 지역에 그 교수분들하고 한 30명을 제가 모았어. 30명. 돈 3천만 원 나한테 줬어. 3천만 원. 우리 저 부시장 김한기 부시장이 돈 3천만 원 나한테 주더라고. 그런 거 하려고 해보라고. 근데 문화 그거 잘 안 된다 나한테. 문화 안 돼. 돈 3천만 원 받아가지고 분과가 문화라는 것이 여러 분야가 있어가지고 뭐 종교, 건축, 뭐 미술, 음악 해가지고 한 10분과 해가지고 3천만 원을 갖다가 나눠 쪼갰더니 공통 경비 한 500만 원 놔뒀더니 200만 원이나 줬더니 2번 회의하고 밥 먹고 하느라고 이제 다 떨어졌다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나 잡아가시죠 안 해. 보고서도 안 써갖고 와버려. 이번에 저 교육부 장관 되는 정근식이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저기 5.18 강주 전남대에서 한 사람이에요. 전남대에서.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책임자를 두 사람을 이종범이하고 정근식이하고 둘이를 맡겨놨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이 발 뻗어버려요. 그걸 갖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 그거 너무 해가지고 그러고 뭐야. 근데 그걸 나는 이제 그걸 처음에 해서 내 소관 업무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을지 연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름에 을지 연습 때 일주일간을 문 딱 때려 잠그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반스만 입고 일주일간 해갖고 책을 하나 만든 거예요. 책. 강주 문화도시 조선계획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대로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강주도 뭐 한다는 것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여기 도청에서 저기 선거 유세를 와가지고 강주 문화도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걸어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중앙부처 관료도 안 해주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밀어보니까 그것이 돼가지고 저기 전남도청에 있는 그것이 문화전당이 7천억짜리 7천억짜리 떨렸어.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 그 건물 짓는 것까지는 해요. 건물 짓는 것까지 막 열심히 지어가지고 막 건설업자들 돼가지고 막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다 나 몰라라.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시민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또 지역 경쟁을 할 것이냐, 돈을 벌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는 실제로 연구한 사람을 고민하고 자기 일처럼 한 사람 나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문화전당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문화전당 여러분들한테 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합니까? 뭐 텅텅 비어갖고 뭐 몇 살 나고 지구들 얼굴만 타고 앉아있어요. 그냥 자빠져있어요. 그런 것이라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저기 나주의 혁신도시 가면은 뭡니까? 한전이 저기 들어와 있죠. 한전은 왜 나주 혁신도시에 어떻게 해서 한전이 왔을까? 저 박준영 지사하고 박준영 지사가 잘해서 했을까? 근데 제가 이제 전 강주시의 기획관을 맡았는데 그 한전의 유치를 놓고 전국 도시가 시도가 싹 경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한전이 들어갈 뭐 우리 말 잘 듣니까 주고 노무현은 우리 강주 전남의 애정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 각 시도가 쌍심지를 켜고 한전은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한금알을 낳는 거의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강주하고 전남이 혁신도시가 또 쪼개져 있어요. 어차피 근거 자료는 한전이 유치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한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점수를 매기게 돼 있거든요. 한전 가연. 강주 전남이 두 개가 점수를 매니까 7위야. 강주는 7위, 전남은 8위. 응?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담배를 두갑 피고 고민하다가 이거 방법이 뭐냐 도대체. 그래갖고는 내가 새벽에 되니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통합니다, 통합. 강주 혁신도시하고 전남 혁신도시 합쳐버리자 거기다. 응? 전라도가 무엇이 강주하고 전남이 따로냐. 그래갖고 내가 나주로 거기를 해가지고 나주 혁신도시에 한전 유치 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에 밤새도 일고 새벽 6시에 박준영 기사하고 박강태 씨한테 전화를 했어. 저기 상무지구에 있는 호텔로 나오십시오. 두 분 아침 살리라.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비교적 두 분들이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말이 맞네야. 자네 말이 맞아야. 우리 한번 그러고 해보자. 그러고 했더니 또 전남 도청에서는 또 신강주 저서 사기꾼 놈한테 우리 전남이 또 다 속아 넘어간다. 이 새끼 하지 마라. 이 새끼 나쁜 놈이라고 이놈 새끼들 막 신문 언론에다 막 써버려. 그래도 나는 고집이 세기 때문에 말도 안 시키고 내가 전남인데 너희들 뭐 한다니까 지방세 수입이 어쩌고 하지도 마. 내가 한 푼도 강주는 한 푼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했다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강주하고 전남을 살리고 싶단 말입니다. 살리고 제가 이걸 못 살려갖고는 잠이 안 와버려요. 내 건강도 다 나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지금 강주 비행장 있잖아요. 비행장. 공군 비행장. 이게 무려 250만, 270만 평 돼요. 그거에 한번 승부를 걸어야 돼요. 270만. 난 여기다가 미래 과학혁신도시를 만들자. 강주 전남. 자그마니 무한군수. 무한군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없어지게 생겼어요. 없어지게. 근데 오지 말하게. 그 무한군 땅에 들어간 사람들, 양계장 하는 이런 사람들은 비행장 오면은 싫죠. 그러지만은 나는 무한군수한테 거기 비행장 들어간 분들 정 싫다 하면은 강주로 싹 이사오게 해줘요. 강주 일자리 다 마련해줘. 내가 그렇게라도 할 놈이 있다. 대승적으로 양보를 해줘라. 그 민간공항하고 따로따로 가면 그게 되겠어요? 민간공항, 군공항 한 번에 가서 하되 진짜 제대로 해서 하자. 제가 한 10분만만 더 쓰랍니다. 10분만. 그래서 이제 그 참 중요한 문제 들어와 있는데요. 해결할 기미가 불행하게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여.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 그다음에 에너지를 이 세상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 두 가지 에너지가 다 중요해요. 물리적 전기를 하는 이 물리적 에너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사람이 뭘로 결정이 되느냐? 에너지로 결정이 사람.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무슨 에너지를 일으키냐? 이게 전부예요, 사람은. 그 사람은 놔두라도 우리 그 에너지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 보면 전남지사가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만은 뭐 신안 해상 풍력을 한다 해갖고 뭐 남산 타워만 하고 풍력 발전을 갖다가 뭐 1,000몇백 개를 갖다가 그다 임자도 앞에다가 뭐 붙여놓고 있어요. 또 태양광 한다고 막 전남 곳곳에를 파헤쳐가지고 전부 그 싹 합쳐봤자 전기 나오고 생산하는 거 합쳐봤자 연강 원전 2기밖에 안 돼. 2기. 그거 해봤자 그 땅을 다 봐요. 왜 그 짓을 해야 되냐고. 왜 그 짓을. 여러분들 우리 원자력 무섭죠? 원자력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와가 무섭죠?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원자력이 무서운 건 연강 원전이 지금 50년 됐는데 그중에 연강 원전에 산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내가 연강 원전에서 근무했더니 뭐 방사선 안 되고 몸이 이상 그런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생명보험회사에서 연강 원전 사람이 최우수 고객이 연강 원전 근무자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왜 이게 왔냐? 이 세상이라는 게 애정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를 세상에 제일 돈이 많은 것이 어디냐?
에너지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석유, 가스 회사. 그놈들이 원자력이 계속 이 세력을 장악하면은 자기들이 시장 마켓 세력을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환경운동가들 이 동을 펌프질 해가지고 아이쿠 원자력 하면 다 죽는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사고.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하여튼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깨어나가지고 영산강 승천보에 가면은 지금 나하고 친한 친구가 하나 최영대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맹렬하게 하고 있어요. 그 친구 여러분 탈원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돈이 한 푼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는 저 선거에 한번 나와가지고 다 까먹어버리고 거지돼버렸어. 거지돼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최영대 그놈 뭘 하고 있냐? 자기 처갓집이 좀 잘 살아가지고 그 닭을 키워, 닭을 키워가지고 그 닭을 팔아가지고 닭을 몇십만 개 팔았어.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탈원전 정책을 우리가 다니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탈원전 정책은 틀린 거다. 이놈들아 너희들 다 죽을 짓을 하고 있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 정부의 힘이란 게 막강하지 않습니까? 사안자고 장영식이 찾아가가지고 아무튼 그런 한 것이 몸부림인데 정말 그 우리가 눈만 뜨면 여러분 저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지역이 발전하냐, 어떤 나라가 발전하냐, 어떤 기업이 발전하냐, 어떤 개인이 발전하냐, 그 사람이 생각이 높고 깊고 뜨거워야 돼. 뜨거워. 그것이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들 부하를 여러분들이 키울 때 또 자식들을 키울 때도 그것이 하나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깊으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얼핏 알지 실제로는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알아야 돼. 높게 하는 건 뭐냐? 높게 보면은 멀리 보여요. 멀리 보여요. 그러니까 높아야 돼. 높아져야 되고 넓어져야 돼요. 사람이 넓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세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라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을 사람이라는 것은 묘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해야 돼요. 자기 생각만 해야 됐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런 지역의 기운을 만들어내야 돼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스케일이 크고 말이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숙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기적으로 사냐 이타적으로 사냐 이거 이기적으로 사냐 이타적으로 이게 가장 사람한테 주어진 삶의 방식과 숙제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것하고 이타적인 것하고 이게 정반대일까 서로? 정반대일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 말 듣고 나는 앞으로 이타적으로 살아버렸을까? 내가 식당을 하는데 이타적으로 한번 해버렸을까? 여러분 식당 주방장이 주인이 미워가지고 이 주인 망해버려가지고 주방에 있는 거 다 퍼져버렸어. 그랬더니 그 망하기는커녕 그 식당이 더 잘 떼버려. 그래갖고 손해보는 것이 시간 문제지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익이 되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다 그런 그 기막힌 원리가 있으니까 그런 우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넓고 깊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뜨겁게 봐야 돼. 오불 가느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열려있는 것이 자기와 관계를 맺는 것들이 다 자기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사회적인 관계라는 게 뭐냐? 그렇게 자기하고 알게 모르게 다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오피니언 리더고 지역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저는 OECD 운동을 추천합니다.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잘 사는 나라들끼리 경제협력해서 후진국도 돕고 이렇게 하는 게 OECD라는 세계 큰 기구인데 이걸 좀 약간 변형해가지고 O는 뭐냐? OECD니까 OECD를 제가 풀어볼게요. 우리가 해야 돼요. OECD. 개방된 마음, 오픈. 열자, 마음을 열자. 전부 사람이고 세상이고 간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닫으면은 결국에는 죽게 돼 있어요. 김정은이
김일성이 저놈들 미친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놈들 망한 거예요. 망한 거. 폐쇄 국가로 가지고 망한 거예요. 이번에 노벨상도 개방형 경제체제냐 폐쇄형 경제체제냐 그 나라가 잘 되는 무슨 것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배운 자들, 영국이 이건 잘하고 있는데 지도계층 계신 분들, 권력을 가진 분들, 높이 올라 출세한 분들, 이 사람들이 그 길이 좋은 자리가 아니고 고행의 자리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돼요. 내 이 자리가. 강주시장 시켜주고 뭐 띵가띵가 좋다 하지 말고 나 잠이 안 와서 미쳐버렸다 이거 세상에. 내가 죽어도 이거 참 못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져요. 오블리게이션.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잖아요. 그게 굉장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그 맞법과 같은 힘이다. 하여튼 그걸 누가 하냐? 높이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들이 해야 돼요. 노블리스 오블리게이션. 그 다음에 이는 우리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과 사람을 껴안아주고 포용해야 돼요. 포용. 여러분 간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전부 간용의 문화가 있습니다. 간용. 사람은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보게 돼 있어요. 자기만이 옳다고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눈이 뒤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역지사지해가지고 상대방을 간용해주는 거예요. 껴안아주는 거예요. 포용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인게이지먼트, 적극 참여해주는 거예요. E에서 OECD, E에서는 두 번째는 embrace라는 껴안아준다는 포용해준다는 단어하고 인게이지먼트, 솔선수범해서 버선발로 뭔 일을 하고 할 때는 버선발 신고 나간다. 신발 벗을 틈도 없이 여러분들 신발 벗을 틈. 얼마나 그 반가운 손님 까치 오면 반가운 손님 그 일을 내 지역이 잘 되는 일이 나면은 버선발로 나가야 된다 말이죠. 인게이지먼트. 그 다음에 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라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시로 시작하는 단어는 여러분 보시면 전부 다 좋은 겁니다. 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창호 선생이 했던 무실력의 축이 용감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용감하게 여러분들 회의하고 이론적 연구하고 연설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를 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물죽 끓이는 사람이요. 나가서 여물죽 끓이는 사람. 그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고난이 와더라도 그걸 참는 것이 용기. 그 다음에 우리 쪽, 지금 우리 전라도 강주 쪽에서 제일 지금 약한 게 뭐냐? 도전의식입니다. 도전의식. 전라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했다가 하면 건설업 하고 있어요. 건설. 전라도에서 건설업 거의 사업입니까? 집지사고 직장. 건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 전에 대구 친구한테 와서 한수만 가르쳐줘가지고 우리 사업 표제 산업을 뭘로 만들면 쓰겠냐? 디지털 혁신하는 걸 만든다 해가지고 알파 도시로 지어줬어요. 대구 수성구가 알파 도시로. 근데 우리 강주에서 그런 거 하고 있냐고요? 뭐 하고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광 10년만 되면은 이거 없어서 처리 못해서 폐물로도 안 가져. 날린 거 그걸 갖다가 다 산천에다 뿌리고 있어요. 그런 일을 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코오퍼레이션하고 협력하고 창조가 있는 창조. 그래서 이제 D는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족국가 다민족 국가가 됐고요. 애국을 받아들여야 되고 다이버시티가 있고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정상적인 노력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내일 하겠기. 신명 역동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에 있는 무서운 그 기운이 뭐냐? 미쳐본다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쳐버려. 우리 한국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한강 기적을 만드냐고요. 죽어도 좋다고 해본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래갖고 망해볼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다이나믹한 힘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때가 양궁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재주가 좋냐. 양궁이 10점이 있는데 제일 가운데가 언이 10점이에요. 아이쿠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양궁이 10점에 카메라 렌즈가 정중앙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여자의 핵심부 같은 그런 것을 딱 해놓은 게 구슬이 있어요. 구슬. 그것을 맞히는 것을 20점을 하자. 양궁 앞으로 될 거예요. 양궁 여러분 10점이라고 다 10점이에요? 그 명중. 그걸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온 정성으로. 여러분 제가 시간을 보면 중용 23장에 보면은 중용 23장에 영리 있어요. 영리. 온 정성으로 하면 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OECD 기운을 가지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늘 높고 깊어야 돼. 사람 깊어야 돼. 깊고 뜨겁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오시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하나 했으면 쓰겠냐. 저는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든지 이 사람이 뭘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 더 기쁠까. 그래서 제가 김삿갓처럼 저는 술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섬에도 가고 산골에도 가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공직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걸 했으면 쓰겠는데 안 했는데 안 한다고. 사람은 아무리 말을 가르쳐 듣죠. 그래서 제가 저 경북 매일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해주고 또 편지도 써요. 부군수나 군수한테 당신 읽는 것 좀 해보시오. 근데 경북은 여러분들 경북은 제가 말하면은 아이고 고맙소. 말을 하도 고맙소. 참말로 당신 고맙소. 이런데 이 전라도 시장 군수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뭔 놈 새끼야 이 자식이 이 새끼야 지가 지사하려고 해물라고 이런 것도 새끼가 그럼 새끼 저 오백 어디도 못하게 이렇게 해보라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보다 이제 여러분들 장성이 뭐냐면 제 아버님이 그 교장선생님 마지막을 장성 남면 국민학교에서 했어요. 장성 남면. 근데 이제 그때 그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성을 열심히 갔는데 장성 남면에 가면은 비하 넘어가 남면이지 않습니까? 강주에서 20분인가 30분 안 걸려요. 한때 우리 강주에서 뭔 붐이 불었냐? 단감나무를 심는 단감나무 500주만 있으면 애기를 대학교 보냈는데 걱정이 없다 했어요. 그래갖고 단감나무를 무등산에 있는 누가 그 사람이 그 접하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강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암 근정에다 막 엄청나게 단감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단감나무 묘목만 팔아가지고 꽤 재력을 못하다. 근데 거기 저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장성 남면이에요. 남면 진원도 많이 심고. 근데 이 감이란 것이 묘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단감이란 걸 참 먹고 그럴 때는 요즘 얘기들은 단감은 묵지도 않아. 달닥해가지고 단감은 여러 가지고 따가지도 않아. 누가 좀 따가라 하면 따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거기가 이제 뭐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래가지고 뚜렷하게 할 것도 없어 그렇지만 또 거기에 또 강주 사람들이 땅을 또 많이 사놨어. 응? 그린벨트 해제되면 돈 된다. 봅시다. 감은 열어져가지고 따가지도 않고, 감만 열어져가지고, 감은 이거 가는데. 그래야 저는 거기다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뭘 하나 하시냐면, 여러분들 음식을 골고루 들으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달걀이에요, 달걀. 달걀은, 여러분들, 뭐 고기는 막 먹으면 고기 어디 간 거 모르죠? 달걀은 어때요? 21일간만 부화를 시켜놓고 있으면 거기서 생명체 뿅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뿅아리가. 그러면 그 달걀 속에가 온갖 생명이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달걀은 그래서 영양학자들은 단지 그것을 안전식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달걀은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눈 나이 안 좋죠. 눈도 좋게 하고. 뭐 옛날에 뭐 어떤 미친놈이 또 모르는 것이 똑똑하고 콜레스테롤이 뭐 많다고 했는데 그것도 또 거짓말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달걀을 안 먹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저 장성 군수도 아는 분들 많죠. 많으니까 그 땅을
그 수만 평 될 거야. 아마. 거기를 갖다가 그 감나무 밑에다가 우리 재래 토종 닭을 키우죠. 닭을. 여러분 저 지금 파는 거 있죠? 그 A4 용지 조그만 데서 그 먹고 그냥 알만 나는 거예요. 그 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풀도 뜯어먹고 거기다가 이제 장성 곤충 뭐 연구소 있대. 곤충을 키워가지고 그놈들한테 닭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은 달걀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닭이 뭘 먹냐에 따라서 달걀의 품질이나 성분이 다 결정돼요. 그 장성 연구소에는 동해누에라는 그런 고단백질로 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닭 한 장에 좋아요. 그런 거 크게 벼슬 크게 돼가지고 막 두시두시해 그런 닭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나는 달걀을 갖다가 비싸게 팔죠. 비싸게. 지금 그런 달걀이 3,000원까지도 팔리고 있고 2,000원까지도 팔리고 있어요. 근데 저 다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무엇이 어렵냐면은 그 야생 동물들이 쪽제비, 살쾡이 막 있죠. 이런 놈들이 거기다 닭을 키우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먹이려고 여기다 먹이를 이렇게 많이 풀어놨을까 하고 와서 그냥 그거 갖다 싹 잡아고 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그걸 방법이 뭐가 있냐. 진돗개를 막는 수밖에 없죠. 진돗개 훈련시켜 막는 수. 그거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 팀을 사회적 경제팀 1팀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그 땅을 그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거기 감은 감대로 농약을 안 한 감이 되는 거예요. 농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농약을 안 한 감이 요새 팔리는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 감 아이스크림이 인기가 있어요. 감 아이스크림을 팔고 또 거기 그 식초 있죠. 식초, 감 식초도 하고 그걸 하고 그 대신에 한 파트는 닭을 키우는 사육 농장을 하죠. 닭만은 토끼도 키우고. 그러면 강주에 있는 아이들이 싹 거기 자연 실습 나가고. 그러다 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달걀을 사람들한테 먹게 해준다는 것. 그것은 큰 선물이에요, 선물. 저는 선물로 봅니다. 그 좋은 달걀을 준다는 것. 또 우리도 좀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들, 손자들 용돈도 주고. 저는 여기서 한 일자리가 저는 한 100자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자리. 조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저는 올해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아마 장성의 특화 사업으로 한번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또 우리나라에 지금 뭐냐? 우리가 모든 가축 키우는 것들이 그 기업농만 되다 보니까 물론 그것이 돈을 벌기는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꼭 그 돈을 벌기 위해서만 그렇게 가축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들 하나하나씩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어르신들께서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는데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이제 많은 것에 지혜가 지금 아주 충만해 있잖아요. 지혜가. 그리고 몸은 내가 힘은 딸려고 그러지만 저 헤드 코치, 작전 코치 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이거 해라. 그래서 하고 누구한테 여기서 정보를 들으면 군수한테 전화를 해서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한 가지는 재밌고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개인적 목표 하나. 근데 사람이라는 그것만 갖고는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나 세상이 잘 돼야지만이 내가 온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내가 어디에다 내가 내놔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았다. 보람찬 여행을 했다. 이렇게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고 그래서 충분히 제 뜻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저 친구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떠들고 있는가는 아마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놈이 저런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정말 높고 넓고 깊고 뜨거운 생각으로 우리가 새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것만을 정말 말씀드리고 부족한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여튼 오늘 이 영광 저로서는 너무나 큰 보람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제26회 필요한 사항의 학술 강의를 저희들